뭔가 여의치가 않구만. 지금 다 할 수 있을까? 할 수 있겠지.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아폴로 그 원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그쵸? 그 다음으로 다룰 내용은 이제 원과 직선과의 관계입니다. 원과 직선과의 관계고, 그 첫 번째로 현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현이 뭐죠? 님은 안 들으셔도 돼요. 빨리 문제 푸셔요. 현이 뭐예요? 원에서 원 위에 있는 두 점을 연결한 선분을 우리가 현이라고 하잖아. 그치? 이 현의 길이를 어떻게 구할 것이냐에 대해서 중학교 때 어떻게 배웠어요? 중학교 때 이거 어떻게 배웠어? 현의 길이요? 응. 그 반지름. 그쵸. 반지름에서 현의 수선을 내리면 걔가 반드시 2등분 되죠. 아까 말했던 수직 2등분 선. 그쵸? 그래서 여기에 이 둘을 이용해서 피타고라스 정리 쓰면 얘가 나오죠. 반절이 나오잖아. 그거에 2배 해주면 현의 길이가 나온다라는 개념이에요. 그쵸? 그래서 우리가 이 현에 대한 걸 다룰 건데, 어쨌든 첫 번째 이 현을 길이는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해 구한다. 반지름과 d 그리고 요거를 l이라고 표현할 때 r제곱 마이너스 d제곱은 2분의 l의 제곱이다 라는 걸 이용해서 계산을 해주죠. 근데 그 교재는 사실 순서가 좀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유형 7부터 좀 먼저 설명해 보겠습니다. 현의 길이라는 거, 이건 송영고 기출에 나왔던 주제였는데 옛날 송영고에 나왔죠. 문제가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 원이, 그러니까 레이더가 있대요. 띠 하는 레이더가 있는데 배가 지나가는 거야. 뚜뚜 지나갑니다. 지나가다가 레이더에 발각이 된 거지. 발각이 된 상태로 지나가다가 레이더 밖으로 다시 벗어났대. 근데 그 벗어난 시간을 궁금하다고 말한 겁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말한 것들을 우리가 표현해 보면 이 레이더의 중심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얼마래? 10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 말은 우리가 여기를 0,0이라고 잡았을 때 여기가 마이너스 10,0이라고 잡을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그리고 45도라고 하는 게 의미하는 게 뭐라고 했어요? 지난 시간에? 그쵸. 기울기가 1이라는 것을 유도하는 거예요. 그럼 이 y는 x 플러스 10이라는 직선이 만들어지는 거죠. 이때 우리가 현의 길이를 어떻게 구할 거냐에 대해서 이 레이더의 반지름의 길이가 얼마래? 레이더가 8km짜리래. 그쵸? 그럼 여기가 8이잖아? 그러면 이 D는 어떻게 구해요? 여기 D라고 하는 꼴은 우리가 어떻게 구하죠? 이 D를 구하는데 필요한 게 뭐다?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가 되는 거예요. 중학교 때는 보통 D를 알려줍니다. 그쵸? 근데 고등학교 여기 과정에서는 D를 우리가 직접 구해야 되고요. D를 구하기 위해서 Y는 X 플러스 10부터 0,0까지의 거리를 구해주게 돼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는 어떻게 돼요? 루트 2분의 10이죠? 5루트 2가 됩니다. 그럼 피타고라스 정리를 쓰면은 이 L이라고 쓰죠. 여기를 2분의 L이라고 쓸게요. 2분의 L의 제곱이라는 게 64 빼기 50 이므로 14가 돼서 2분의 L이라는 값이 루트 14가 되고 현의 길이가 얼마가 된다? 2 루트 14가 됩니다. 자, 길이를 구했어요. 근데 내가 원하는 거는 시간이거든? 시간? 그럼 이제 물어보는 거죠. 시간은 뭐예요? 속력분의 거리입니다. 그쵸?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죠? 근데 속력이 문제에서 얼마래? 2km/h라고 했기 때문에
거리인 이 루트 14를 나눠주면 루트 14시간만큼 볼 수 있다. 관측할 수 있다라는 결론이 나오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뭐다? 현의 길이를 구하는데 우리가 뭐가 필요하다? 점과 직선 간의 거리를 이용해 D를 구해주는 거. 이게 핵심이 됩니다. 이래서 점과 직선 간의 거리를 반드시 알아야 원에 대한 문제들의 꽤 많은 부분을 접근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럼 이걸 바탕으로 다시 앞으로 돌아와서 1228번을 보려고 합니다. 여기에서 표현하는 건 그럼 원과 직선과의 관계 중에 하나인 원과 원이 있다고 하자. 그럼 두 원의 교점이 있잖아. 그치? 이 교점을 지나는 직선은 오직 하나인데, 그쵸? 두 원의 교점이 있고요. 이 두 점 지나는 직선은 하나뿐이잖아. 맞죠? 그래서 얘를 우리가 뭐라고 말하냐? 공통현이라고 부릅니다. 공통현의 직선이라고 말할게요. 그러니까 이 현은 이 원에 대해서도 현이고 이 원에 대해서도 현이 된다는 거야. 그쵸? 그때 그럼 이 원을 어떻게 구하냐라는 질문을 다시 이 공통현의 직선을 어떻게 구하냐라고 하는 질문을 할 수 있는데 굉장히 간단합니다. 공통현의 직선 구하는 건 두 원을 빼면 돼요. 그러면 공통현이 나옵니다. 이게 좀 특이하죠? 어떤 원이든 상관없어요. 두 원을 빼면 반드시 그 공통현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1228번에서 있는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2y 마이너스 5는 0과 공간 모자랄 것 같은데? x제곱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5y 플러스 7은 0이라는 두 개의 원이 있을 때 두 원의 중심은 현재 모르지만 두 원을 빼면 나오는 6x 더하기 3y 마이너스 12는 0이라는 직선이 바로 뭐라고? 두 원의 공통현이 된다는 거예요. 보기 좀 흉하니까 바꿔주면 2x 더하기 y 마이너스 4는 0 이렇게 바뀌겠죠. 이게 공통현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에서 말하는 게 뭐예요? 이 PQ, 만나는 교점을 PQ라 했잖아. 그치? 이 PQ 간의 거리라는 건 결국 공통현의 길이를 구해달라는 거예요. 그 현의 길이 어떻게 구한다고? 저기서 말했던 것처럼 피타고라스 정리만 써주면 됩니다. 이해가요? 자, 근데 문제가 생겨요. 무슨 문제냐면 이 y는 2x 플러스 y 마이너스 4는 0이라는 게 있을 때 문제는 중심과 반지름을 알아야 r제곱 마이너스 d제곱을 할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중심을 하나는 구해야 됩니다. 중심과 반지름을 하나는 구해야 되고 그리하여 얘를 어떻게 표준형으로 바꾸어 보겠습니다. 그럼 x 플러스 1의 제곱 더하기 y 마이너스 1의 제곱은 얼마죠? 7이 돼서 여기 길이가 루트 7이고요. 중심 마이너스 1,1부터 이 직선까지의 거리는 어떻게 구해요? 이 점부터 직선까지 거리 구하면 되지. 점과 직선 간의 거리죠. 점과 직선 간의 거리 구하면 어떻게 돼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구하면 루트 5가 돼요. 이거 그냥 공간이 모자라서 그냥 계산을 했어요. 그럼 루트 7과 루트 5니까 최종적인 길이는 얼마야? 여기 길이가 얼마다? 루트 2고요. 그러므로 PQ의 길이는 얼마? 2 루트 2가 되겠다. 이렇게 계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케이? 여기가 P겠고요. 여기가 뭐 Q가 있겠죠. 반지름과 이 D는 어떻게 구한다? 여기 1, 마이너스 1,1부터 여기까지 거리를 우리가 점과 직선 간의 거리, 중심부터 현까지의 거리로 구해줄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케이? 질문 있어요?
그럼 지금 우리가 원과 직선과의 관계 중에 중학교 때 배웠던 현의 길이에 대해서 먼저 다루어 봤어요. 그럼 이제 교점이 무조건 이렇게 두 개가 있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뭐라고 대답해요? 아닙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겠죠. 그러니까 원과 직선과의 위치 관계는 두 개일 수도 있지만 교점이 하나일 수도 있고요. 교점이 없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모름지기 교점이라는 것은 우리가 뭐라고 인식하기로 했어요? 근이요. 그쵸, 근. 그렇다면 얘는 근의 개수가 교점이 두 개 있고 한 개 있고 0개 있다라는 것은 근의 개수가 두 개 있고 한 개 있고 0개 있는 것이므로 판별식이 0보다 크다라는 것과 판별식이 0이라는 것과 판별식이 0보다 작다라는 걸 통해 직선과 원의 위치 관계를 다룰 수 있습니다. 헌데 매우 복잡하다. 왜냐면 직선이라는 건 보통 우리가 아는 것처럼 y는 x 더하기 10 2단계 나오지 않아요. 이런 게 나오죠. 좀 더 그지같이 나오면은 4x 더하기 3y 마이너스 25는 0 이런 거 나온단 말이야. 근데 걔를 y는 뭐라고 표현한 다음에 그걸 다시 여기다가 대입한 다음에 그걸 다시 표준형으로 바꾼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판별식을 쓴다? 귀찮다는 거지. 좋지 않아요. 이 단원에서만큼은 좋지 않습니다. 이 소단원에서만큼은 좋지 않다. 그럼 우리가 이걸 어떻게 다루냐? 교점이라고 판단해서 판별식을 쓰는 게 아니라 방금 전에 했던 것처럼 이 중심부터 직선까지의 거리를 이용해 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중심부터 직선까지의 거리를 d 그리고 이 반지름을 r이라고 할 때 r과 d가 지금 r이 더 커 보이죠? 그러면 교점이 두 개가 되고요. 정확하게 반지름과 더불어 이 현까지의 직선까지의 거리가 동일하다면 교점이 하나가 될 거고요. 만약에 얘가 반지름이 d보다 더 작다면, 그러니까 d가 반지름보다 압도적으로 크다면 교점이 없는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이게 편해요. 그래서 나는 이걸 쓰지 않을 겁니다. 지금부터 말할게요. 난 이거 안 쓸 거야. 난 이거 안 쓸 거라고 말했어요. 이거 10문제가 있으면 20문제가 있으면 이 문제 이거 쓰는 문제 한 문제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웬만하면 쓰지 않을 거예요. 알았죠? 그 한 문제도 이걸로 구할 수 있어요. 뭐 억지로 하면은 이제 얘가 더 편할 수도 있다라는 걸 억지로 만들 수 있는데 저 밑에 걸 쓸 겁니다. 반지름과 직선 간의 관계를 이용해서 접근한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그럼 이제 이거를 한번 쭉 보면서 문제를 풀어가도록 해보겠습니다. 뭐야? 뭐가 날아가는 거야? 와, 왜 벌써 50분이냐? 에구, 이거 고장나서 진짜 참. 1241번부터 한번 천천히 보도록 해볼게요. 오늘 어차피 딱 원반까지만 나갈 거니까. 0,0과 1,3과 마이너스 3,1이라는 얘가 있습니다. 특이하게도 이거 지금 기울기가 3이고요. 이거 기울기가 얼마예요? 마이너스 3분의 1이죠. 그래서 뭐예요? 직각삼각형입니다. 이거는 눈치를 챘어요. 내가 눈치를 챘어. 1,3. 그럼 이 빗변의 중점인 마이너스 1,2가 중심이에요. 그쵸? 여기까지 이해가요? 그래서 이 원의 방정식은
얘를 중심으로 이렇게 그려지는 애가 될 겁니다. 이렇게 그려지는. 그리고 x 플러스 1의 제곱 더하기 y 마이너스 2의 제곱은 반지름은 여기부터 여기까지 길이니까 5가 될 겁니다. 루트 5의 제곱이라는 거죠. 이게 우리가 원의 방정식을 썼어요. 근데 얘가 지금 뭐라 했냐면 문제에서 말하는 x 더하기 2y는 k라는 애랑 접한답니다. 그런데 얘랑 접한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교점이 한 개라는 거죠. 그 교점이 한 개란 걸 뭐라고 본다고? 마이너스 1,2부터 x 플러스 2y 마이너스 k는 0까지의 거리가 얼마? 루트 5가 되면 접한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점과 직선 간의 거리만 써주면 돼요. 루트 5분의 절대값 마이너스 1 플러스 4 마이너스 k 이게 루트 5고요. 그럼 절대값 3 마이너스 k가 5가 되는 거랑 k의 값은 마이너스 2이거나 8이다 이렇게 두 개가 있고요. 그 k의 합을 구하라 했기 때문에 답은 6이다 이렇게 해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접한다 라고 하는 개념은 뭐다? 중심부터 직선까지 거리와 반지름이 같다. 그러니까 나는 결국 반지름과 이 점과 직선 간의 거리, 다시 반지름과 중심이 필요해. 그래서 어떤 원이든 표준형, 이렇게 완전 제곱식이 포함된 형태로 만들어 줘야 합니다. 그래야지 계산이 돼요. 뭐 아직 한 분 남았잖아. 한 문제 더 풀어. 자, 이어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면요. 1245번. 여기에서 묻고 싶은 건 뭐냐? 이번에는 두 점에서 만나도록 이라고 말했어요. 교점이 두 개라는 거죠. 교점이 두 개라는 건 뭔 의미예요? 어떤 그림이야? 저 그림이면 왼쪽 그림 맞지? 반지름이 거리보다 더 큰 거예요. 즉, 표준형으로 x제곱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2kx 플러스 k제곱 마이너스 10은 0이라는 애가 x-k의 제곱 플러스 y제곱은 10이 돼서 반지름이 루트 10이 되겠죠. 이때 여기에서 다시 반지름이 루트 10이고 k,0이 중심입니다. 내가 원하는 건 k,0부터 3x 플러스 y-2는 0까지의 거리가 어때요? 루트 10보다 작아야 하는 거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 어떻게 구한다? 루트 10분의 절대값 3k-2 이게 루트 10 반지름이죠? 반지름보다 작아야 한다는 거야. 중심부터 직선까지 거리인 d가 반지름보다 작다라고 되는 겁니다. 그럼 절대값 3k-2는 10보다 작은 거고요. k라는 거, 이 절대값 풀어주면 되지, 맞지? 어떻게 돼요? 3k-2가 마이너스 10과 10 사이니까 k는 3분의 마이너스 8과 4 사이가 되고요. 둘을 곱해달라 했으니 마이너스 3분의 32라고 해결이 되겠습니다. 그럼 두 점에서 만나는 경우, 접하는 경우, 그럼 마지막 하나 누구 남았어? 안 만나는 경우도 우리가 다루어 줘야겠죠? 그렇죠? 그게 이제 1249번이 되겠어요. 접하는 경우 했고요. 두 개 만나는 거 했고요. 만나지 않는 경우 했고요. 님은 정리하고 가시고요. 너 그 여러 가지 방정식도 좀 풀고 너 행복할 때는 풀어와야 돼 진짜. 그거 안 풀면 안 돼. 맞지? 아, 뭐 지난 중간고사도 그랬지만 그거를 뛰어넘는 문제는 많지 않단 말이야. 그쵸? 그러니까 딱 거기에다 모의고사 문제까지만 하면 된다고. 맞지? 너 안 해오면 다음에 일찍 하고 자시고 없어. 1249번 보겠습니다.
제가요.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4라는 원이 있고요. 마이너스 루트 5x 더하기 k라는 애가 있는데 걔가 얘랑 만나도록 하는 음의 정수의 최소값, 만나지 않도록 하는 양의 정수 k의 최소값. 그러니까 음의 정수 k가 의미하는 게 y절편이잖아, 맞지? y절편 중에 만나는 제일 작은 애는 누굴까? 어딨냐? 기울기 마이너스 5라는 건 요거예요, 맞죠? 만나지 않는 건 얘겠지, 맞죠? 만나는 건 얘네들이잖아. 이 중에 제일 작은 건 누구야? 맞죠? 어쨌든 이 근처죠. 만난다라는 건 이 두 개고요. 만나지 않는 건 이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난 뭐 해야 돼? 결국 중심 0,0부터 루트 5x 루트 5x 더하기 y-k는 0까지에 대해서 루트 6분의 k라는 애가 루트 6분의 절대값 k라는 애가 2보다 이하인 경우가 만나는 경우고 안 만남. 루트 6분의 절대값 k가 2보다 크다는 게 거리가 반지름보다 크다는 게 안 만나는 경우겠죠. 자, 얘를 풀어주면 k라는 것의 범위가 2루트 6과 마이너스 2루트 6 사이가 되고요. 이거인 경우는 k라는 게 2루트 6보다 크거나 마이너스 2루트 6보다 작은 건데 내가 첫 번째로 따지는 것은 만나는 것 중에 최소의 정수를 따져달라 했고 그러면은 마이너스 2루트 6보다 다시 이 범위에 있는 제일 작은 정수 누구예요? 마이너스 4. 그렇죠. 얘가 마이너스 루트 24이기 때문에 얘보다 큰 거를 따져야 되고 마이너스 4가 가장 작은 애, 즉 문제에서 말하는 알파. 그리고 만나지 않도록 하는 건 루트 24보다 커야 되잖아. 그쵸? 누구예요? 5가 베타가 되고요. 그 둘을 뭐 해달래요? 빼달라 했네요. 둘 빼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9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나지 않는다는 뭘로 하자? 점과 직선 간의 거리를 이용해서 풀자라고 하는 게 주된 주제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맨날 말하다시피 이 접하는 경우는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쵸? 교점이 하나인 경우를 우리가 특별히 접한다 라고 말하고 이 접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항상 주의 깊게 다루었어요. 앞에 있던 직선의 방정식에서도 계속 나왔었죠. 그럼 여기서도 특별 취급을 하면서 우리가 무슨 짓을 할 거냐? 접하는 직선, 즉 접선이라는 애를 공식으로 설명할 겁니다. 그리고 그 공식은 마찬가지예요. 다 외워야 됩니다. 페이지 넘어가서 212페이지. 여기서부터 나오는 공식들은 외울 거예요. 외워야 합니다. 이거 안 외우면 진행이 안 돼요. 알았죠? 안 외우면 진행이 안 된다. 자, 여기 그냥 밑에다 쓸까요? 그래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힌트를 줄 건데 기울기가 m이다 라고 주는 경우에 대해서 접선의 방정식은 y는 mx 뿔마 r 루트 m제곱 더하기 1 이렇게 써질 거고요. 좀 복잡하다고 느낄 수 있지만 외워야 돼요. 외우지 않으면 진행이 안 돼요. 혹은 접점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접점이 x1, y1이라고 주면 그 접선의 방정식이 x1, x 더하기 y1, y는 r제곱이다. 이렇게 써진답니다. 단 이거의 전제 조건은 중심이 0,0이고 반지름이 r일 때 중심이 0,0이고 반지름이 r일 때만 다음과 같은 게 성립하는 거예요. 만약 중심이 바뀐다면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따로 취급을 해줘야 됩니다. 네.
자, 저 공식은 외워야 돼요. 알았죠? 그리고 그 유형 11이랑 유형 12 보면은 그 1번이랑 2번이 있고요. 마찬가지로 그 1번이랑 2번 이렇게 있잖아요. 그쵸? 내가 213페이지에 있는 3번, 4번을 외우라고까지는 하지 않겠어요. 근데 2번도 줄은 좀 쳐둬요. 알았죠? 이것까지 외워두면 편합니다. 물론 안 외워도 안 풀리는 건 아니에요. 근데 외워두면 좀 편하다. 거듭말하지 말고 1번은 안 외우면 진행이 안 되는 경우가 많고 2번은 외워두면 편하다. 이게 형태가 그렇게 막 엄청 괴리가 있진 않기 때문에 외울 수 있으면 외워두세요. 알았죠? 많이 차이 나나? 1256번 이것도 학교 시험에 자주 나오는 주제입니다. 굉장히 자주 나오는 주제예요. 이게 쉬운데 잘 못 다루더라고요. 쉽습니다.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4라는 원이 있어요. 반지름이 2라는 거겠죠? 근데 문제에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이 이렇게 접하고 있답니다. 근데 이 접선을 y축의 방향으로 n만큼 평행 이동했더니 3, 4 보면 여기에서 접한대. 그러면 이렇게 된다는 거죠. 맞아? 근데 그럼 기울기가 둘 다 얼마야? 마이너스 1이잖아.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은 접선은 애초에 저거밖에 없다고. y는 마이너스 x 뿔마 r 루트 m제곱 더하기 1. 즉 마이너스 x 플러스 2 루트 2와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 루트 2라는 겁니다. 그쵸? 자 봐봐. 근데 여기 있는 애 y절편이 플러스고 얘는 y절편이 마이너스잖아. 그래서 얘에서 얘로 움직인 거예요. 얼마큼 움직였어? 4루트 마이너스 4 루트 2만큼 움직였죠. 그게 얼마다? 이게 n입니다. 그치요? 얘에서 얘로 움직였잖아. 그치? y축 방향으로 평행 이동하면 y절편만 바뀌는 거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잖아. 그쵸?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선생님 혹시 교과서에서도 여기 공식이 이렇게 나와요? 네. 교과서에는 2번들은 없습니다. 2번들은 없어요. 1번들은 있어요. 1번들은 있어요. 외워야 됩니다. 2번들은 없어요. 교과서에. 그래서 2번을 묻는 문제는 많이 나오지 않지만 그냥 자주 나옵니다. 알면 편해요. 점과 직선 간의 거리 공식도 있어요. 교과서에. 교과서에 없는 거 내가 말했던 것처럼 서술형에 못 쓴다라고 하는 것만 교과서에 없는 거야. 나머지는 다 있는 거예요. 교과서에. 알았죠? 자, 이어서 1263번. 몇 문제 안 남았어요, 여러분? 유형 18까지밖에 없잖아. 7문제밖에 안 남았습니다. (1263번)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5라는 애가 5에서 마이너스 1,2에서의 접선이 어떤 원과 접한대요. 근데 그 원이 뭐냐면 x제곱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4y 더하기 a는 0이랑 접한답니다. 마이너스 1,2죠. 그럼 이 원을 우리가 접한다는 건 뭐라고? 중심부터 직선까지 거리가 반지름이잖아. 일단 얘는 구할 수 있어요. 이 직선은 어떻게 구해? 마이너스 1,2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은 마이너스 1, x 플러스 2, y는 5. 그래서 그냥 x 마이너스 2y 플러스 5는 0 이렇게 됩니다. 얘가 얘랑 접한대. 근데 직선과 원이 접한다는 건
중심부터 직선까지 거리가 반지름이다를 활용할 것이므로 이것도 마찬가지로 표준형으로 바꿔주면 x-3의 제곱 더하기 y-2의 제곱은 13-a가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부터 3,2까지의 거리가 루트 13-a다 라고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럼 얘랑 얘는 거리는 금방 구하죠. 루트 5분의 절대값 3 마이너스 4 더하기 5 어떻게 돼요? 루트 5분의 4고요. 그게 루트 13 마이너스 a이기 때문에 숫자가 왜 있다고 있냐? 잘못했나? 3 마가 4 마이 4 맞는데? 그럼 계산하면 어떻게 돼요? 이것만 루트로 바꿔줄까요? 루트 5분의 16이라서 얘랑 비교하면은 a가 5분의 5, 65, 49 이렇게 됩니다.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이 원 여기에서 접하는 직선 E 그럼 그거 구하고 공식이니까 이 직선이 얘랑 접한대요. 접한다는 건 뭐라고? 이거부터 이거의 중심까지의 거리가 얘의 반지름과 같다라고 하면 된다는 거죠. 정말 하라는 대로만 하면 되는 문제예요. 이 문제는. 그쵸? 그래서 노멀이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유형 13은 중요해요. 이거 좀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중요해요. 두 가지 풀이 방법이 있는데 나는 웬만하면 한 가지 풀이 방법으로 진행하려고 해. 뭐냐면 결국 얘도 원과 직선과의 위치 관계인데 다음과 같은 걸 말하고 싶대요. 원이 있는데 원 밖에 있는 점에서 접선을 그었답니다. 두 개 그릴 수 있죠. 맞죠? 접선 항상 두 개 그릴 수 있어요. 그치? 네. 태양이 지구를 비출 때 그림자 양쪽으로 생기잖아. 그쵸? 불빛이고요. 지구고요. 그쵸? 여기 낮, 여기 밤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렇지 않니? 맞아요. 맞죠? 그렇죠. 물론 이제 태양이 멀리 있으니까 거의 평행하게 오는 것처럼 오지 우리한테는. 그래서 지구의 반절만 이렇게 낮밤 이렇게 되는 것처럼 말을 하는데 실제로는 접선 기준으로 낮밤인 거죠. 그쵸? 그래서 이 극지방은 실제로 어때? 밤이 없잖아. 그걸 우리가 뭐라 그래? 배경. 네, 백야 현상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이건 그냥 상식. 차치하고요. 접선을 두 개 그릴 수 있습니다. 그럼 내가 이걸 어떻게 구하냐면 이 점을 지나는 직선이 그러니까 다시 문제에서는 이렇게 말할 거예요. 점에서 원의 접선을 긋는다. 이걸 어떻게 해석할 거냐면 x1, y1을 지나는 직선이 원에 접한다 라고 받아들일 겁니다. 해석을 달리할 거라는 거예요. 그럼 문제가 풀리죠. 뭔 말이에요? x1, y1을 지나는 직선 기울기는 뭔지 모르지만 지나는 점은 알아. 여기서부터 중심까지 거리가 뭐면 돼요? 반지름이면 된다는 거죠. 이게 원 밖에서 원에 긋는 접선의 정체입니다. 이거 연습 반드시 해야 돼요. 연습 반드시 잘 해둬야 됩니다. 알았죠? 해석을 달리 해야 된다 했어요. 말의 의미를 받아들이는 게 중요하다고 했죠. 문제는 이제 그 터프 문제들은 이거는 너희가 당연히 알고 있다는 전제로 이제 이걸 꼬아내서 풀어요. 그러면 이제 문제가 아예 달라집니다. 아예 달라지는 게 그렇게 막 어렵지만은 않아요. 1270번. 이거는 아마 이따가도 쓸 기회가 있을 겁니다. 이 문제는 아마 안 써도 될 거예요. 자, 보세요. 그림은 항상 중요하다 했어요. 1,-2가 있고요. 3,0이라 반지름이 루트 3이래요. 근데 3,0에서 접선을 그었는데
접선이 이루는 각 있죠? 요 각을 2등분하는 게 2개 있대. 2등분하는 게 2개 있대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리고 2개 있습니다. 그쵸? 그 2개를 구하라는 거예요. 근데 굉장히 간단합니다. 방금 내가 잘 그려서 하나는 누구 지나는 거야? 원의 중심. 그럼 이 직선 나오죠. y는 뭐예요? 2 증가하는 동안 2 증가했으니까 x-3 이렇게 돼요. 맞아요? 자, 그럼 얘는 어떻게 돼요? 내가 각의 2등분선 할 때 이야기했는데 둘은 무조건 수직 관계입니다. 각의 2등분선들은 수직 관계예요. 그래서 네, 얘가 바로 나와요. 그래서 4개 곱하면 9가 됩니다. 이 문제는 저거랑 관련이 없게 돼요. 그림만 잘 그리면 말끔하게 해결됩니다.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여러 번 말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원 밖에서 원에 접선을 그었을 때 접선이니까 직각이죠. 근데 이게 이 접선과 이 접선을 기준으로 원의 중심과 밖에 있는 기준점을 이으면 이 둘은 합동이 됩니다. 당연하게도 왜 합동이죠? X입니다. 왜냐하면 접선의 길이가 같다는 게 먼저예요. 접선의 길이가 같아서 그 결과 각이 같아지는 겁니다. 합동이 되기 때문에. 알죠? 여기가 먼저구나. 미안해요. 반지름이잖아. 반지름이죠. 반지름이라서 RH 반대로 말네. RHS가 같아서 그 결과 접선의 길이가 같고요. 그 결과 각의 크기까지 같은 거예요. 우리가 접선의 길이가 같다는 게 중학교 3학년 때 했었죠? 맞죠? 그때 나왔던 아이디어가 저겁니다. 반지름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A 때문에 나오는 게 아닙니다. A는 결과물이에요. 반지름이 같다는 게 핵심이죠. 자, 그래서 1273번도 이 아이디어를 그대로 차용합니다. 문제에서 3,4라는 점에서 3,4라는 점에서 이건 의고 기출에 나왔던 문제예요. 근데 그때 당시에 좀 아쉽지만 그때 당시에 이 시험을 풀었던 친구가 딱 하나 틀려왔는데 이거 하나 틀려왔어. 시간 모자라다고. 근데 이건 시간이 오래 걸리는 문제가 아니었어요. 딱 이 문제였습니다. 정확하게 이 문제였어요. 숫자만 바뀌었죠. 0,0부터 3,4까지에 있는 얘가 접선을 2개 그렸대요. 근데 이 점부터 이 점까지의 길이를 구해달래. 그래서 그 친구가 하려고 했던 건 뭐냐면 이 점을 지나는 직선을 접하는 직선을 내가 구할 수 있고 그럼 이 직선과 원과의 접점을 구하고 그 두 접점을 각각 구해서 거리를 구하려고 했대. 굉장히 안 좋은 방법이에요. 왜냐면 그림을 좀만 잘 그려보면 직각이고 직각이죠. 얘네들은 이을 수 있다 했죠. 그때 내가 구하고 싶은 이 AB까지 그려보면 이 AB와 수직이 됩니다. 맞아요. 많이 본 문제죠. 왜? 여기 길이 5고요. 반지름이 얼마나 했냐면 반지름을 루트 5라고 했고요. 여기 길이가 3, 4라서 5가 되죠. 그러면 여기 길이가 얼마가 돼요?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2 루트 5가 됩니다. 맞나요? 그럼 얘 길이가 얼마죠? 2예요. 그쵸? 왜?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했던 것 같은데 아까도 비슷한 거 했고요. 루트 5랑 2 루트 5랑 5 뭐예요? 소공식이죠. 그래서 얘 곱하기 얘는 얘 곱하기 얘랑 같습니다. 그래서 2죠. 여기가 2야? 그럼 여기도 뭐야? 2죠. 그래서 3입니다. 오래 걸리는 문제가 절대 아니에요. 거듭말하지만 그림이 먼저입니다. 방정식은 그림으로 풀기 어려운 걸 도와주는 도구일 뿐이에요. 그림으로 해결되면 그림으로 끝내야 됩니다. 그래야지 가장 간단해요. 그러니까 나오는 게 근데 몇 개 없어. 내가 맨날 하는 것처럼
비율 관계 이용하는 거 아니면 이거 서공식 아니면 뭐 딱히 쓰는 게 많지 않단 말이야. 그치? 해봤자 뭐 피타고라스 정리 이런 거.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연습을 좀 해달라는 이야기예요. 그렇고요. 네, 혹시 화장실 갔다 와도 될까요? 와, 다녀오렴. 네. 예, 네 문제밖에 안 남아서 그냥 다 하고 쉴게요. 네 문제밖에 안 남아서 다 하고 쉬겠습니다. 중심이 1,1인 원이 있고요. y는 mx라는 게 있는데 이 mx와의 교점에서 접선을 그렸더니 수직이 됐대요. 상황이 복잡하죠? 점이 나오면 선 긋는 건 기본입니다. 자, 그럼 무슨 일이 벌어져요? 직각, 직각, 직각. 그럼 얘도 뭐야? 직각. 그럼 이거 뭐야? 정사각형이 돼요. 그렇죠. 정사각형이야. 그러면 여기 길이가 지금 반지름이 얼마래? 반지름이 1이라고 문제에서 말했거든? 그렇죠. 그럼 정사각형의 절반은 뭐야? 다시 정사각형의 대각선 길이니까 여기 루트 2죠. 여기 1이고 그럼 여기 길이는 얼마예요? 루트 2분의 1이죠. 내가 구해야 되는 게 mx인데 이 그림에서 보이는 건 뭐냐면 그림을 잘 파악했다면 1,1부터 이 mx-y는 0까지의 거리가 루트 2분의 1이 됐다라는 걸 판단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 즉 루트 m제곱 더하기 1분의 절대값 m-1의 값이 루트 2분의 1이고요. 이것만 풀어주면 되겠죠? 얘 넘긴 다음에 제곱하면 m제곱 마이너스 2m 더하기 1은 2분의 m제곱 더하기 1이라서 넘겨주면 m제곱 마이너스 4m 플러스 1은 0이라고 정리가 되고 내가 말하는 건 최종적으로 이걸 만족하는 m의 합을 구해달라고 했기 때문에 두근의 근과계수 관계에 따른 4가 답이 됩니다. 그러니까 왜 두 개가 나오냐면 여기 하나가 있고 여기 하나 더 있어서 그래요. 이쪽으로 하나 더 있어서 두 개의 합이 되는 겁니다. 4가 되죠. 라스트 3. 세 문제 남았다. 얘들아, 숨어 힘내. 파이팅. 그래서 직선의 방정식 파트에서도 도형의 성질을 많이 썼지만 원방은 이게 원이 둥그렇잖아. 굉장히 대칭성이 심한 도형이란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도형의 성질을 되게 많이 씁니다. 그걸 잘 받아들여 줘야 돼요. 그렇죠? 도형이 먼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통 이 단어는 어려워하는 이유는 계속 방정식으로만 풀려고 하니까 잘 안 되는 거예요. 도형을 같이 생각해 줘야 돼요. 그래서 성질을 까먹으면요, 말했잖아. 외워야 된다니까. 외워야지 진행이 돼요. 까먹은 건요, 다시 말했지. 외우라고 다시 외우면 돼요. y는 4분의 3x에 4,3에서 접한 원이 있습니다. 그렇대요. 얘가 또구르르르 이렇게 움직인 거지. 도도도도도도도 움직여서 여기에서 멈췄나 봐. Q에서 멈췄대요. 그랬더니 얘가 됐어. 움직인 거죠. 그때 이 원의 방정식이 x제곱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플러스 4x 마이너스 2y 더하기 1은 0이랍니다. 표준형으로 바꿔보면 x 플러스 2의 제곱 더하기 y 마이너스 1의 제곱은 4라서 여전히 이제 중심은 마이너스 2,1이 되고요. 반지름이 얼마인
2인 원이 된 거예요. 그렇죠? 자, 이때 내가 원하는 건 뭐냐면 여기 길입니다. 그렇죠? 맞아? 맞아요. 야, 어떻게 구할까? 내가 아는 건 여기 길이가 2라는 거랑 예좌표밖에 모르는데 여기 길이 어떻게 구해? 어떻게 구해요? 피타고라스 정리 쓰면 됩니다. 그렇죠?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 얼마예요? 6, 2. 루트 그러니까 PQ의 제곱은 6, 2. 40 빼기 4라서 36이고요. 6이 됩니다. 잠깐만. 마이너스 2,1 36, 40 4. 네, 이게 되죠. 아, 내가 여기 풀이를 써놨는데 이상하게 써놨어. 내 풀인데 잘못됐네. 이걸 어떻게 루트 29라고 쓰지? 야, 진짜 끔찍하다. 그쵸? 이걸 마이너스 1로 봤나봐요. 그러니까 29가 나왔겠죠. 야, 이런 실수. 하필 답이 또 있어. 이렇게 계산하면 5가 나오거든. 씁쓸하구만. 선생님 근데 위에 그 접선 공식 같은 게 있는데 그거 외워야 돼요. 유형 신유공이요. 아니요, 이건 안 해도 됩니다. 이거 그냥 이거 안 해도 되는데? 이거 뭘 써놓은 거지? L은 루트 S 마이너스 A. 아니요. 그냥 피타고라스 정리 쓴 겁니다. 피타고라스 정리 그냥 써놓은 것 뿐이에요. 공식 아니에요. 그냥 피타고라스 정리 쓴 겁니다. 진짜 말 그대로.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랑 여기서 반지름 뺐다 그 얘기하는 거야. 지금 요거씩 그냥 써놓은 것 뿐입니다. 이건 외우지 마세요. 그냥 그림을 받아들이면 됩니다. 피타고라스 정리 쓰면 되는구나 이렇게. 아, 2문제 남았는데 하필 2문제 다 어렵네. 싫다. 원이 있습니다. 반지름의 길이가 2인 원이고요. 마이너스 5, 마이너스 3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5가 있는데 P라는 점이 움직이는 거예요. 여기 있는 P들 중에서 여기까지 거리의 제곱과 여기까지 거리의 제곱, 즉 PA 제곱 더하기 PB 제곱의 최소를 구해달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자, 문제는 뭐냐면 이게 일반적으로 이거의 최소를 구해달라고 하면 우리가 2차 함수로 인식해달라고 했어요. 자, 근데 문제가 생기는 게 P라는 건 단순히 x, y가 아니라 이 원 위에 있다라는 게 내재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 x, y에 원 위에 있다라는 표현을 암시해줘야 돼요. 근데 문제는 그게 안 된다는 거지. 그 표현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고민을 합니다. 이걸 어떻게 구할 것인가? 삼각형에서 P A제곱과 P B제곱의 합을 어떻게 구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런 개념을 도입할 수 있습니다. 중선 정리. 중선 정리가 뭐죠? 우진아 중선 정리가 뭐야? 뭐야? 이거 외우라 했죠? 외우라 했어요. 이거 해가지고 비교해서. 네. 이거 제곱 더하기 이거 제곱은 PM제곱 더하기 AM제곱의 2배다 라고 하는 게 평면 좌표 단어에서 파포스 정리라고 써있던 문제가 있죠. 걔입니다. 파포스 정리.
근데 내가 AM 제곱은 알아. 그러니까 지금 문제에서 말하는 식이 뭐가 되냐면 PA 제곱 더하기 PB 제곱. 뭔지 몰라요. 그쵸? 근데 그게 AM 제곱. 근데 AM은 내가 알거든. 얘네 둘의 중심이라서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라고? 그러니까 4, 1, 5 더하기 PM의 제곱의 2배가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럼 난 이제 뭐만 찾으면 되냐면 PM의 최소만 구하면 돼요. 자, M부터 P까지의 거리의 최소를 어떻게 구할 거냐라고 이제 문제가 탈바꿈 되고 이게 어려워요. 원 위에서 얘한테 제일 가까운 게 누구냐는 거야. 누가 제일 가까워? 이 중에서. 한 이쯤에 있는 애가 제일 가깝겠지. 근데 걔가 정확하게 누구냐고. 알 수 있습니다. 원에서 M의 선을 그리면 그 경로 중간에 있는 애가 가장 가까운 애예요. 다시 PM의 최소는 여기서 이제 원의 특징적인 아이디어가 등장하죠. 원 밖에 있는 점부터 원까지의 거리의 최소는 중심부터의 거리에서 반지름 빼면 됩니다. 이렇게 해보면 지금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판단이 잘 안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볼게요. 자, 누가 제일 가까워 보여요? 여기 중에서. 제일 위가 누군데? 여기서 수직으로 올라가는 애잖아. 그치? 맞아? 그러니까 여기에서 수직으로 올라갔다는 건 얘한테 수선의 발을 내렸다는 거야. 맞지? 수선의 발 내린 거에서 얘 빼면은 여기 길이겠죠. 맞아요. 기울어져 있으면 잘 안 보일 수 있어. 그럼 다시 똑바로 놓고 보면 돼요. 즉 PM의 최소는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거리 0,0부터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까지의 거리는 5인데 5에서 반지름이 1을 빼면 3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반영해주면 얼마가 돼요? 9 더하기 5, 14 28이 만들어집니다. 이건 어렵죠? 좀 복잡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말하고 싶은 거는 원의 밖에서 원 중심까지의 거리를 이용해 원부터 점까지의 거리의 최소 또는 최대에 대한 개념을 접근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의 연장선이 1293번 문제고요. 여기까지 하고 진도는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석고를 제외한 다른 친구들은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여러 가지 방정식부터 진행을 하도록 할 거예요. 수요일에요? 네. 말을 해라, 말을. 어필을 해야지 내가 알지. 감기 걸리면 너만 손해야. 좋지 않아. 선생님, 뭐요? 근데 교과서에서 네. 우리가 그 3차원 형식 오메가를 관련한 문제가 딱 하나 나왔거든요. 네. 근데 실제로 시험에서는 그거보다 어렵게 나와요. 한 문제 나오겠지. 시험에서 한 문제 나오는데 보통 난이도 어려워요. 그러면 학교마다 달라요. 그러니까 학교마다 다른 것도 아니고 그냥 매년 다릅니다. 쉽게 나오면 교과서 수준이고요. 어렵게 나오면 모의고사 수준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다 해야지. 어쩔 수 없습니다. 네. 우리가 대비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학교 불문하고 어렵게 나오면 모의고사 수준 딱 가져와. 오메가에 대한 모의고사 문제는 되게 많거든. 그건 쉽게 나오면 다 교과서 수준으로 내요. 그건 선생님이 뭘 어렵게 내야지라고 마음 먹은 순간 결정되는 거라서 니네 선생님한테 꼬치꼬치 캐물어야지 나한테 묻는다고 어떤 범위가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일 쉽게 나오면 교과서 수준이고 어렵게 나오면 모의고사 29번에 나왔던 문제의 수준입니다. 왜냐면 이게 2년 전에 모의고사에서 그 오메가 이용하는 문제가 한 번 나왔거든. 네, 그렇습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실제로 그게 의고에 나왔어요. 의고, 모의고사에 나왔던 주제였는데 그게 의고 기출에 나온 적이 있어요. 의고였을 거야, 맞아. 상호고였나? 네, 어쨌든 둘 중에 하나에 나온 적이 있죠. 그래서 야 이거는 미리 안 풀어봤으면 어려웠겠다 하는데 뭐 거의 다 잘한 애들은 다 풀어보죠. 네.
뭐 다행이라면 다행이지만 아까 했던 그 가장 마지막 급의 모의고사 문제 있잖아요. 그런 문제는 소형고에서는 안 나와. 소형고에서는 그 정도까지 나온 적은 없긴 해요. 근데 물론 지난번 시험 문제가 좀 이번에 상위권에서 등급이 안 갈렸기 때문에 그 등급 애들 가르려면 그에 준하는 문제는 나올 수도 있죠. 오메가도 뭐 어려울 수 있고요. 이렇게 말할 수 있겠네요. 자, y는 x-6과 x 플러스 y제곱은 2라는 애가 있는데 정삼각형이 되는 넓이를 구해달래요. 정삼각형 얘기가 나오면 내가 생각하는 건 세 가지라 했어. 뭐야? 세변길이 같다 또? 세가 수직 이등분선이 그다음 정삼각형에는 외심, 내심, 무게중심. 그렇죠. 2대1 때 루트 3 아니면 세변길이 같다 아니면 무게중심, 외심, 내심 같다. 자, 여기서는 넓이를 물어봤잖아요. 정삼각형의 넓이 맞지? 그럼 정삼각형의 넓이는 뭐야? 그 4분의 루트 3. 그쵸. 그럼 내가 원하는 건 얘야. 한 변의 길이를 구하는 게 목적이 됩니다. 그쵸. 근데 한 변의 길이를 어떻게 알아? 그래서 여기에서 2대1 때 루트 3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어떤 삼각형이 있든 어떤 피를 잡든 여기에서 높이를 내리 꽂은 다음에 삼각형을 그릴 수 있습니다. 그쵸? 그러니까 여기서도 뭐 내리 꽂고 걔에 대해서 2대1 때 루트 3으로 그리는 거야. 그러면 제일 작은 애는 높이가 제일 짧은 애가 제일 작을 거고 제일 큰 애는 높이가 제일 큰 애가 제일 크겠죠. 맞죠? 맞아요? 그럼 높이가 제일 짧은 건 누구야? 아까 했잖아. 원의 중심에서 얘한테 수선의 발을 내리 꽂았을 때 그 위에 있는 애에서 그린 애가 제일 짧은 애겠지. 맞아요? 그럼 제일 긴 애는 누구겠어? 당연히 반지름을 더한 거에서 그린 애죠. 이해가요? 여기까지 받아들일 수 있어? 즉 높이가 제일 긴 애랑 높이가 제일 짧은 애를 찾으라는 겁니다. 높이가 최대가 되는 점은 어떻게 돼? 이 중심부터 이 직선까지의 거리 더하기 r. 말로 하는 게 일단 말로 한번 써볼까요? 여러분들 말로 하는 게 좀 좋겠죠? 중심부터 직선까지 거리에다가 r을 더한 게 최대고요. 최소는 반대로 중심부터 직선까지 거리에 반지름 r을 뺀 애가 거겠죠. 그런데 얼마? 중심부터 직선까지 거리가 3루트 2잖아. 그치? 거기서 루트 2를 더한 게 최대고요. 얘는 3루트 2에서 루트 2를 뺀 게 최소가 됩니다. 맞아요? 근데 내가 구하고 싶은 한 변의 길이는 뭐야? 높이에 대해서 루트 3분의 2죠. 한 변의 길이는 높이에다가 2대1 때 루트 3이니까 루트 3분의 2를 곱한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최대값은 4루트 2에다가 곱하면은 루트 3분의 4루트 2, 8루트 2가 되고요. 최소값은 루트 3분의 2루트 2, 4루트 2가 되겠습니다. 그렇기에 넓이는 얼마가 돼요? 제곱하면 얼마냐? 3분의 128? 4분의 루트 3 곱하기 3분의 128에서 또 3분의 16, 32를 뺀 거죠. 그럼 4분의 루트 3 곱하기 얼마죠? 3분의 96, 32, 8 루트 3. 그림이 먼저고요. 그림에서 아이디어를 이끌어내서 푸는 거예요. 알았죠? 정삼각형은 이 세 개를 벗어나는 경우가 많지 않겠어요. 해봤자 2대1 대 루트 3 변의 길이 같다. 그리고 무경심, 외심, 내심 같다. 이 문제에서는 삼각형 넓이를 물어봤기 때문에 삼각형 넓이는 4분의 루트 3 한 변의 제곱. 자, 그럼 한 변만 구하면 되겠네. 변의 길이를 이용해야겠다. 근데 이 그림에서 변의 길이를 어떻게 구하지? 그래서 2대1 대 루트 3으로 높이를 이용해 얘를 구해야겠다라고 거꾸로 추적하는 겁니다. 이해가요? 이럴 수 있다. 뭐 그런 겁니다. 질문 없고요. 숙제는 이것까지만 하면 너무 적죠? 맨날 아니래?
맞다고 하면 좋을 게 없어. 맞잖아요. 하지도 않으면서 아니에요. 맨날 아니래. 6부터 18까지면 유형 13개죠. 5문제씩 하면 65문제에다가 행복한 1등은 18문제 있어요. 아 근데 이거 좀 과한 애가 하나 있는데 이건 시험 문제 나오는 것도 와보고 저기 뭐야 한민고에서밖에 못 봤는데 이거 시험 문제 나온 거 어떤 거요? 1330 그래도 한번 해봐라. 뭐 어차피 니네 잘 안 했겠지만 1300번이요. 야씨 행복한 1등 왜 이렇게 많아? 18문제 있어요. 아닌데? 어? 21문 23문제인데? 아 근데 내가 이걸 할까? 내가 이걸 줄여준다고 너희가 해올까? 행복한 1등급을? 해올까? 근데 시간이 좀 많으니까 될 것 같아요. 그래. 아니면 자 그러면은 왜요? 유형별로 5문제씩 하고 행복한 1등급까지 합시다. 네? 네. 뭐요? 이건 이제 다섯 문제. 네. 네, 유형을 다못 풀면 그러니까 시간 없을 때 1등이 더 우선이에요. 유형이 더 유형이 먼저입니다. 유형이 먼저예요. 행복한 1등급은 결국에는 우리가 마지막에 할 수 있지만 지금 이걸 해놓지 않으면 그 기반이 없어요. 기반이 없어지면 결국 무너지고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기반부터 쌓고 가는 거예요. 끝난 거죠 지금. 다. 너 뭐 근데 50분까지 한다면 왜 지금 40분인데 집에 가려는 거야? 저희는 풀 게 없어가지고 지금. 풀 게 없.